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참 이 자기 자신을 모른 채로 현재 돈을 벌고 싶은데 이런 일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일이 돈이 안 벌려요 라고 할 때마다 홍보를 더 해야 돼요, 또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참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취직할 곳 찾아보세요 하는데, 이분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도망치듯 뛰쳐나오잖아요. 이런 분은요 두 번 다시 회사 취직을 못해요. 본인이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취직을 못하는데, 좀만 더 구체적이었으면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분이 미모가 어떻고 이분이 대출을 안 받아가지고 장사했다니 이까지도 다 이야기했으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리고요 이분이요 장사한다고 해봤자 본인 나름대로 패션 MD를 했으면요 그대봤자 액세서리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본인이 그렇다고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분 실제로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요 이분 장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김밥 장사를 하겠어요? 네. 여태까지 교수님이 짚어준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될 듯 하네요. 그러게요. 예, 자기 자신도 설득 못할 정도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는요 감으로만 일하니까. 네,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M자 로맨 같은 경우는 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 M자 로맨의 경우에 자기 감을 잘 발휘하는 거는 주로 언제 발휘하냐면 도망갈 때, 회피할 때,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돈 쓸 때. 돈 쓸 때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그렇고 무슨 사연 또 가져왔어요? 네, 박사님. 혹시 최근 소셜미디어를 들끓게 한 백인 여성의 911 신고 영상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지난 25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는 걸 흑인 남성 크리스찬 쿠퍼가 목격했다고 하죠. 크리스찬은 에이미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했지만 에이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이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붙었고요. 이에 화가 난 에이미가 911에 거짓 신고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거죠.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위협한다면서 마치 본인이 위기에 처한 듯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크리스찬은 에이미에게 다가간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27일 기준 3,800만 건을 넘으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 그녀의 직장이었던 글로벌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그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에이미의 해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녀의 반려견은 유기견 센터에 보내졌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 거죠. 결국 에이미는 특히 그 크리스찬과 그의 가족 등에게 모두 사과한다면서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그 남성을 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미는 정말 크리스찬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어떤 마음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크리스찬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사건을 접한 후 생각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Get Out인데요. 백인 노인에게 흑인의 신체를 경매에 붙이는 백인 가족으로부터 탈출하는 흑인 남성 크리스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를 유인한 사람은 바로 백인 여자친구 로지예요. 크리스 역시 당할 뻔하지만 가까스로 도망치고 이 영화의 엔딩씬에서 죽어가는 로즈 앞에 경찰차가 다가오자 로즈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영화의 결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제 결말은 경찰차를 몰고 온 인물이 크리스의 절친 로드여서 크리스를 도와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얘기지만 대체 결말은 크리스가 체포되고 종신형을 선고받는 소위 말해서 예상 가능한 결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는 주인공 로즈의 사이코패스 연기가 에이미의 발작적인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영화에 빠져서 현실감 없이 두 인물을 연관시킨 걸까요? 현실에서 에이미는 직업을 잃은 것으로 끝났지만 흑인 남성 크리스찬은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면 생을 잃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종을 차별하는 전형적인 백인 여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준 에이미가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인종차별은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이 같은 차별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박사님, 앞으로 해외 이슈에 대한 분석도 자주 부탁드려요. 네. 근데 뭐 해외 이슈나 국내 이슈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 인종을 차별하는 전형적인 백인 여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준 에이미가 자신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나는 뭐가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게 아니면 항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항변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에이미는 자기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 그거는 에이미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일상으로 참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동물 애호, 동물 보호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동물에 대해서 잔인한 행동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다른 장면에서 보이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인권 옹호, 인권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 뭐 전쟁 희생자 된 인권 옹호하면서 거의 평생을 먹고 사신 분이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돈 없어요 이러면서 앵벌이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래가 해명하라 그랬더니 그거는요 30년도 전에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최근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에이미 같은 전형적인 백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인 여성에 대한 또 상당히 전형적인 이미지 있죠. 상당히 뭐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고 박애주의자고 또 많은 고아를 돌보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일종의 선전 매체에 우리가 세뇌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인종차별은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다양한 인종이 사는 동네라서 그래요. 그 대신에 한국 사회처럼 다양한 인종이 살지 않는 동네에서는 외국인 차별,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차별, 이런 거는 우리는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죠. 그 부분은. 우리나라만 심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 문화가 상당히 팽배한, 소위 말해서 그거를 계급사회 또는 계층, 우리는 뭐 양반, 상놈, 심지어는 노예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아주 익숙했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평등과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인도나 네팔 이런 데에서는 뭐 법률적으로 몇십 년 전에 이미 폐지됐던 캐스트 제도라고 그러나요? 그게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양반 상놈 이렇게 하는 거, 반상의 제도가 철폐된 게 1895년 갑오경장을 하면서 그게 철폐가 됐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하여튼 간에 갑을 이러면서 마치 법률적인 계약으로 그게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놀라운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게 사실은 한국 사회거든. 그런 측면에서 진짜 한국 사회에서 징글징글하게 작용하는 게 한국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징골, 성골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차별은 한국은 완전히 제도화되고 세뇌되고 이 마음속에 완전히 낙인이 찍힌 거, 스카이, 서성한, 준경희 씨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너 어느 회사 다니니? 삼성은 삼성보다 못하잖아. 헌다? 그거는 현대보다 못하네. 이렇게 되는, 그렇게 온갖 종류의 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종차별이 왜 생기나요? 그거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한테 물어봐요. 예, 지금 미국은 대통령을 인종차별을 원단으로 하는 사람까지 뽑아놨으니까 지금 허기는 그냥 밟아 죽여도 되고 총 쏴 죽여도 되고 하는 그 상황이 된 나라가 지금 미국인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북한의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얼마나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쉽게 사용되는 말인지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흑인들 인구 감소했으니 좋아하고 있을지도 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거보다는 사실 지난번 트럼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했는데 그거를 흑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찍어야 된다는 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초면에 호구조사하는 사람들 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이게 다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차별 속에서 나답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차별 속에서 나답게 잘 산다는 거, 그거는 자기의 노예 신분을 인정을 하고 살 거냐 부정할 것이냐에 다른데 나답게라는 게 뭔지라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흑인들은 노래 잘 부르는 이유, 네, 억울하면 노래 부르면서 실험을 있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게 됐고 그게 DNA까지 있다고 그러면 저가 나쁜 놈이겠죠. 이것도 인종차별적인 언사가 돼요. 알았어요? 절대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흑인들은 왜 그렇게 튼튼해요? 뭐 이런 질문들. 노예 생활을 겪고 살아남았으니까 튼튼한 유전자만 생긴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화 심리학자 뭐 이런 사이비 심리학자 내는 인간들이 있는데 같은 심리학자들이라도 진화 심리학자 이야기를 내는 순간 저 사이비 또 내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 이 생각을 저는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연에서 진짜 알고 싶은 건 뭘까? 라고 하는데 저는 먼저 사연을 읽으신 분이 미국 살다 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911이라고 분명히 읽을 텐데 911이래요. 911이라고도 안 하고 미국 살다 와야지만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차별을 인정하는 순간 차별을 받게 되나요? 훌륭한 질문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그 흑인 남자가 뭐를 지적을 했냐면요. 왜 공원에서 그 공원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예요. 맨하탄에서.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멍멍이를 끌고 센트럴 파크를 산책한다는 거는 맨하탄에 직장이 있다는 거고 대개는 투자은행이나 부동산 회사에 다니고 있을 백인 여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가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멍멍이를 끌고 다니면 되는데 이 사슬을 안 하고 멍멍이를 풀어놓으면서 데리고 다녔나 봐요. 조깅할 때 사슬하고 조깅하거나 이러면 폼이 안 나잖아요. 내가 뛰면서 내 멍멍이가 쫓아올 때 내 미모에 혹해가지고 쫓아오는 그 멍멍이들을 연상을 할 때 뿌듯하거든요. 특히. 그런데 저 멀리서 뭐라고 검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한테는 그 검은 사람은 검은 짐승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왜 사슬 안 하고 가냐라는 소리 멀리서 들으니까 자기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금동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완전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 그러면서 내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큰 소리로 떠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삐뚤 오겠죠. 근데 그거 하는 것까지를 동영상을 촬영을 했다는 거. 근데 동영상 촬영해도 재수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경찰이 오자마자 바로 이 사람 그 자를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체포해가지고 덮쳐가지고 체포하고 일단 경찰에 끌고 가요. 그거를 이 여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흑인 남자는 그거를 아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장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죠? 이 우아하게 미국 가가지고 본인이 왜 그러냐고 흑인 여자든 백인 여자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찝쩍거리면 어떤 일이 당할지
네. 촬영하고 있어도 원맨쇼. 그래서 그 크리스찬 근데 같은 쿠퍼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쿠퍼라는 이름이 사실은 뉴욕에서는 좀 흔해요. 네, 쿠퍼 유니언이라는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쿠퍼가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센트럴파크에서 이 산책할 정도면 잘 사는 쿠퍼인데 쿠퍼가 집안 출신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 그전에도 몇 번 해본 솜씨지 않아요? 그런 신고해서 엿먹이는 거. 어이,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리고 이 흑인도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당해봤으니까 잽싸게 도망갔다라는 거.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멍청한 거는 또 나중에 남아가지고 또 경찰한테 설명을 하면 경찰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혹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경찰이 들어줄 거야 기다렸다가 설명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리 그 나이트클럽에서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경찰은 지한테 돈 주는 이 관리하는 그건 경찰, 검찰, 판사 다 똑같아요. 권력을 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고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옳은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거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잽싸게 증거 물증 확보했으면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알았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사연에서 저는 이걸 할 때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 거죠. 인생 바뀐 게 없어요. 단지 생활하는 공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인생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에이미는 다음에는 그러면 인종차별적인 행동 안 할 거예요? 더 해요. 그래 놓고 아마 신분 세탁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뉴욕에서 안 하고요. LA 가서 할게 에이미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바뀌었다는 거는 기사 읽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에이미 뉴욕에서 그렇게 한 거 LA에서 사용할 때는요 흑인을 안 하고요 주로 히스파냐 남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다행스럽게 LA에서는요 히스파닉 남자는요 그렇게 멀리서요 우아하게 이야기 안 해요. 쌓아버려요. 네, 총이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게 미국 총기협회의 주장이에요. 미국 민주주의는요 총으로 쟁취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총기협회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총으로 만든 민주주의 맞아요. 첫째,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총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서 독립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 개척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인디언 땅 뺏들 때도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뺏들었고요. 멕시코 땅 뺏들 때도 거기 살던 멕시코 사람 총 쏴가지고 죽였어 했고요. 버펄로 죽일 때도 다 총 쏴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총은 사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죠. 남북 전쟁하면서도 서로 총을 열심히 쏴 죽여가지고 어쨌든 이긴 사람이 쪽이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은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데 법보다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인간이 제대로 안 하면 총 맞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살아요.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걱정 안 돼요? 네, 그거는 걔네들 걱정이에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아빠의 생각입니다. 자, 미국인들은 후들후들해서 어떻게 사나? 네, 총을 하나 사서 집에 보관하면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집에서 애가 총 건드려가 죽는 게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많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에이미 사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라고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환멸이 느낀대요. 그런데 인간성에 대한 환멸은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간성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더 생겨요. 지금 아직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환멸을 느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자, 인간성에 대해서 또 다른 환멸을 느끼지 말고 우리 자비심, 이 척은지심을 느끼는 사연을 가져왔어요.
에이미, 우리나라 에이미는 그래도 폴폴폴 맞고 조용히나 지냈지. 나는 그렇게 폴폴폴 맞고 조용히 지내는 왜 에이미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아니, 지도 내가지고 지가 마시고 조용히 있겠다는데 주사 맞고 조용히 지냈던데 그거를 굳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에이미의 미모가 얼마나 괜찮았으면 에이미가 또 이 조사는 검사를 또 꼬셔가지고 검사하고 또 잘 지내는 이런 놀라운 상황인데 그거는 또 에이미 이야기할 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들은 에이미하고도 놀고 아줌마하고도 놀고 그러다가 참 이런 희한한 일을 하는 게 검사다라고 해서 참 깝깝한 상황으로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